아, 시간이 제가 역자님이라서 이제 특별하게 많이 드린 거고 저기 다음으로는 이제 아나스타시아가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좋은 삶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제가 있는데 아까 뭐 채식도 들어가지만 이제 아까 역자님이 얘기했지만 뭐 자연 농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근데 꼭 농법이라는 게 이게 정형화된 그런 게 없지만 수는 없지만 아나스타시아가 가언을 얘기하듯이 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농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연순환 유기 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6가지 연무 농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실 분이 다음 강연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나스타시아 모임이 원래 작은 모임인 줄 알았더니 오늘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물론 잠깐 여기 소개를 하자면 저희를 소개하자면 자연순환 유기농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연농업의 한 파트입니다. 한 파트고 육무농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농사를 직접 짓고 있고 그리고 도시에서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 농사 짓을 때는 좀 파트너분들과 말씀하시로 좀 심플하시죠. 깨끗하게 입고 왔습니다. 원래 농장에서 보면 그냥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인데 오늘 이런 모임이 있다 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좀 여러분들 대할까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유무농사를 도시에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작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파트너님하고 몇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분들하고 같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아나스타시아 모임이 저희 유무농사를 짓는 자연순환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때는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런 것들 그것이 그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도 아나스타시아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많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매칭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구절구절마다 이게 우리가 했던 농사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이런 모임들이 저는 좀 많아져가지고 좀 얘기들 왜 우리가 실시간에 먹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짓는 얘기는 아까 우리 역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를 쓰시고 번역하시고 결국은 실천 활동을 하시는 거죠. 6,000원이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가언을 만드셔가지고 실천 활동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역자들을 보면 보통 글만 번역합니다. 실천 활동 거의 안 하는데 결국은 농사라는 거에 귀결이 많이 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라는 부분을 오게 된 거는 하나의 어떤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자연농업 하신 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삶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국가와 좀 다른 자연순환 유기농업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하는 농사가 도시에서 하는 텃밭 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 자체가 도시에서 사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80%, 70% 이상이 도시에서 삶을 사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귀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안 살 바에는 도시에서 삶을 사는데 작은 한 평이라도 텃밭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나스타시아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속에서는
이 책을 보면 종이 하나 주더라. 이게 실천 활동이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을 안 합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텃밭 하나 가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속에서 오늘 조금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궁금한 건 질문을 받고 여기 농사 짓는 저는 아나스타샤 이 독자 모임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농사를 더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봤고 그래서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뭐 설백사 여기 장미님이시면 가서 보고 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나스타샤 모임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감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업농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이걸 고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자체는 아까 비건 출판사 계신 분들 와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접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아나스타샤 책에 보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처럼 고기를 통해 에너지 풍부한 꽃가루들과 태초의 자연의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없지만 사랑과 관심으로 자연과 식물을 돌보며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음식, 최고의 치료약 등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자기 가운데서 나온 식물을 먹었을 때 온 마음이 정화되고 태초의 정신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를 러시아에 있는 아나스타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이 책 속에서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건 실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뭐 이런 채식 뷔페 오셔가지고 채식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어떤 농사를 질 것인가 이거는 먹거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심에서 그런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앉아서 좀 얘기할게요. 혹시 여러분 육무 농사 들어보셨어요? 자연순환 유기농. 6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그 하시는 실천 활동 하시는 분 중에서는 6가지도 너무 적다. 뭐 10가지, 20가지를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쉽게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6가지를 안 하는 방법이다. 농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게 그 땅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텃밭 여기서 하시는 분들지만 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농사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비료를 퇴비를 만들어 쓰십니까? 자가 퇴비를 만들어 쓰십니까? 만들어서요. 근데 대부분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가 퇴비를 안 만듭니다. 저희는 만듭니다. 어려운 게 실천 활동이거든요. 퇴비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농부한테는 큰 노동력입니다. 근데 저희 과거에 전통적으로 농업에서는 두엄이라는 이런 걸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만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힘든 노동이지만 그런 전통적인 농사를 복원할 수 있는 농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렵게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농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짓지?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건 농사가 아니야. 이렇게 주위에서 진짜 이 아나스타샤처럼 이렇게 실천 활동하고 욕을 하듯이 자연농업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상당히 욕을 먹습니다. 근데도 그게 쉬울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거든요.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퇴비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 퇴비의 문제는 과거 우리 인류가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굉장히 고민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료의 역사라든지 아니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식물한테 작물을 키울 것인가 땅을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 작물에다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인위적인 것이 꼭 들어갑니다. 인간의 그 조작이라는 게 꼭 들어가기 때문에 비료의 역사가 거기서 나온 건데 땅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게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맞출 것인가의 초점이 그 철학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땅을 살리는 농사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농부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자기 가족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조금 나가면 자기 이웃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농사를 져야 되는데 생산량이라든지 작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과다가 들어가는 거죠.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죠. 진짜 채소는 이렇게 푸르지 않다는 그런 책도 있고 기적의 사과라는 책도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변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농업이라든지 우리 자연스러운 위험한 사람들은 기다림을 아는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사를 짓는데 거기 이제 문제가 많죠. 왜? 자급자정해서 도시에서는 이게 텃밭 농사 10평이라든지 20평이 가능한데 시골에 귀농을 해가지고 정말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몇 평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는 답을 해주는 자연농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저희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농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어요. 궤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장님도 얘기했지만 100명의 농사를 지면 100가지 농법이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지면 돼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근데 기본이 뭐냐 이런 얘기고요. 저희 육무 농사는 6가지를 안 하는데 농약, 제초제, 그 다음에 무비닐,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무경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경운이에요. 경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운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전부 거의 다 경운을 합니다. 로타리를 칩니다. 근데 저희는 경운을 안 하거든요. 경운을 안 한다는 거는 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운의 문제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왜 로타리를 쳐야 되느냐, 경운을 하지 않냐 이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여기 저보다 경험자지만 이 농사 얘기하면 밤새서 얘기하는데요. 또 전국에 아까 여기 서평가하셨던 그 황대호 선생님도 계시고 자연농업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집스럽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 저평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겨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나라의 특히 도시농업에서 특히 5평짜리 텃밭을 하는데 경운을 꼭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도시농업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 밑거름을 얼마나 주는지 그 비료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들 도시에서 텃밭 하시는 거를 보세요. 보시면 와서 하는 게 땅 막 파고 그 다음에 비료 줘가지고 비 한 번 오면 그 강으로 다 가는 거예요. 비료가. 그 비료 성분이 뭐로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먹을 거를 먹을 때 그것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작물을 키웠냐는 걸 알아야 되듯이 그 비료 성분을 옛날에 지금
동물들 GMO 사료를 먹여가지고 나온 사료를 분변을 갖고 만든 탭입니다. 그거를 식물에다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질소 성분이 가장 많은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 하천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도시 농부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수도권에 가면 노들 텃밭이라고 있습니다. 한강에. 그 농부들이 일부는 안 해요. 일부는 안 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그 한강변 바로 가운데다 와가지고 땅 갈고 비료부터 넣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는 또 비닐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감자 심고 뭐 작물을 심어요. 그게 수도권에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농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텃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누이 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맨날 욕을 해요. 도시 텃밭 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잘하냐.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오는데 관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물을 키우나. 자기 정원이면 정원 텃밭에 되면 가능해요. 안 해도. 근데 도시 텃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가는 게 나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손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막 가서 막 때려놓는 거예요. 물도 막 한 번에 가가지고 막 주고.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지금 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보다도 다음도 만나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농사를 지금 수도권에서 짓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조금씩 팔고 있어요. 근데 많이는 못 만들어요. 자동차적이 원칙입니다. 서울 어디서 하세요? 저는 수색 쪽에 삽니다. 항공대 쪽.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랑 같은 농법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있어요. 의왕도 있고, 뭐 여기 저쪽에 뭐 지역도 있고, 지방도 많이 포항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름이 없으면은 이 발효 속도가 많이 늦잖아요. 거름을 인공 거름이라도 아니 만들어서라도 한다는데 그 거름은 뭘로 만들어요?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요, 퇴비를 만드는데 퇴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퇴비가 농사짓는 거 아시겠지만 거의 다 100% 발효 퇴비죠. 발효 퇴비라는 걸 아시죠? 아까 축산 분무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만든 거의 다 퇴비인데 유기농 퇴비도 있습니다. 진저온 퇴비도 있는데 발효 퇴비는 한 2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년 정도 숙성시켜서 나온 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지 말라고 그랬어. 발효 퇴비를. 그러면 제대로 만들려면 퇴비장을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저장해 놓고 써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되려면 발열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두어미거든요. 그러니까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유기물을 낙엽이라든지 부엽토라든지 막 놓고 그다음에 음식물 세게 놓고 닳습니다. 그럼 열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미생물을 텃밭에 먹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료로 주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키웁니다. 그래서 텃밭에 토착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미생물을 먹이를 줘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토양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작게 줍니다. 작물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도시 텃밭에 한정돼가지고 도시 텃밭을 하는데 이거 나하고 틀리다 그런 거 의문점이 계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업농한테는 맞출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주말 농장을 하면 그 옆에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잡초를 안 뽑거든요.
그 생물들이 알아서 굉장히 좀 강하게 큰데 그게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간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잡초를 안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잡초를 뽑으면 땅이 금방 마르니까 또 금방 또 물을 계속 줘야 되니까 또 이제 금방 말라도 죽고요. 그래서 지금 또 힘들게 나오면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옆에 집하고 저희 집하고 이렇게 먹는 게. 근데 질문은 그렇게 힘들게 이제 땅을 중심으로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 농산물이 틀린가요? 이게 어느 그 수확을 드셔보시면 아실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노지에서 농사지신 분들은 하우스에서 그 나온 작물하고 맛이 틀리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유기농산물도 그렇고 노지에서 나온 것들은 일반 하우스에서 키운 거하고 좀 틀려요. 하우스 것은 단맛은 있어요. 근데 노지 작물이 좀 못생긴 부분들은 있어요. 못생기고 좀 수확량이 이렇게 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영양가라든지 그런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얘기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자체, 작물이라든지 벌레들이든지 모든 것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분출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곤충들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무슨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항산화 물질을 분출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분출하는 것일수록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하우스 작물보다는 노지에서 나온 그 작물을 드시는 게 건강에는 좋다. 요새 그 채식 뷔페에 가면 채식 하는데 가면 거의 다 나오는 것들이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우스를 어떻게 노지처럼 환경을 비슷하게 하면서 한 겹 정도로 해가지고 작물을 키워낼 것인가 건강하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너무 이렇게 보호를 해줘가지고 그 작물 자체가 좀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튼튼하지 못한 작물들이 나오는 게 좀 그게 좀 문제지. 그 맛은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노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노지에서 이렇게 만든 이런 채소 같은 거를 이렇게 뭐 텃밭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냥 이렇게 좀 주변에 그런 걸 사다 먹을 수가 되게 없는데 혹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런 거 어떻게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기가 그냥 조금씩 먹으면 그런 데를 아시는지.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요. 저는 저희 이제 많이 흔히 하는 얘기가 음식을 작물을 고를 때든지 아니면 음식을 고를 때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세심하게 이제 고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소비자들이 독 없는 거를 피하는 게 가장 좋다. 요새는 독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독 없는 식품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작물이 어떤 성분을 어떻게 키웠나 그걸 알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독이 있나 없나를 살펴서가지고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작물을 고른다면 작은 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몇 가지 그 팁을 알려주시면. 그거는 저기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일어설까요? 편하게 하시죠. 저는 성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나스타샤 저희가 이 독자 모임이기 때문에 그 범주 속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책을 저는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3권이 나왔을 때 봤고 최근에 주변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됐는데 제가 처음 볼 때 알지 못했던 그런 가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나스타시아 농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 씨앗을 이렇게 입에 침으로 녹여서 그 다음에 심자는 게 있었고 근데 그 의미를 제가 참 몰랐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책 보고 서로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게
그 가원의 개념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자기 정보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을 주거나 할 때 뭐 물론 외부 패드를 안 쓰고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아나스타시아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그 작물이나 자기 가원에 결국은 내 정보와 내 에너지를 공유해서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러시아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책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건 있는데 그건 러시아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가치예요. 그러니까 잣나무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옛날에 굉장히 귀하게 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잣나무와 잣열매에 대한 그 귀중함 그리고 그 약재로서의 효능 그 다음에 이런 농법에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많은 씨앗을 어떻게 입에다 머금고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 소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뭐 오줌 이런 것들이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전달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전통 농법에 다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 아나스타시아를 보고 아 이건 러시아적이다 예컨대 뭐 우리하고 다른 거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고대로부터의 그런 전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생소한 것이고 정말 참 귀중한 정보들이 그 책에 많이 있고 그 농사에 관련해서도 저도 저는 한 18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자연농법 비슷해요. 그러면서도 미처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던가를 모르던 부분들이 그 아나스타시아를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하시던 그런 자연농법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뭐 좀 그런 걸 생각을 좀 같이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좀 전에 지금 얘기한 거 갖고 막 웃기는 게 너무 똑같거든요. 그 씨앗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오줌 얘기하시잖아요. 전통적으로 되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기가 놓은 오줌을 우리는 이용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농사를 접었던 분들은 아나스타시아 책을 읽으면 막 확 와닿아요. 제대로 적은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실험도 했어요. 씨앗도 했는데 너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정보를 자기가 씨앗을 심는 건데 특히 이제 오줌 액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 액비 저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놓은 오줌을 갖고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작물에 때 심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자기 정보가 확실한 게 그 작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마토 하나를 먹었을 때도 정말 맛이 틀리고 느끼는 감정이 틀려집니다. 그렇게 작물을 키워본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잠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 텃밭 농사를 하시잖아요. 자급자족의 원칙인데 식구수가 작다 보면 잉여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면 그런 잉여 농산물들을 또 소비할 수 있는 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가 연계성이 있는지 그러면 또 소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 걸 잉여 농산물을 소비하면 서로 이렇게 좋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연 순환 유기농으로 육농사를 지면 저희는 돈 들어갈 게 없거든요. 비료 다 안 사도 되고 로타리 안 쳐도 되고 석유도 안 써야 되고 근데 약간의 노용료만 들어가는데 작물만 잘 만든다 그러면 농작물도 시장 가격으로 그냥 팔 수가 있어요. 또 시장에서 그 가격 대비 비슷하게 팔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에서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만들어지면 달라는 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처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 하시는 분, 자연농업 하시는 사람이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귀하기 때문에. 유기농을 뛰어넘는 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품화 시켜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저희는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분명히 싸집니다.
농산물. 근데 아직까지 그게 가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많아진다면 배추를 시장 가격으로 팔겠다는데 미국에서 왜 텃밭을 집에서 이런 도시 텃밭이라든지 정원에서 못 키우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텃밭 농사를 작업자적하면 농부들이 망해요. 미국에 있는 대농들이 망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미국 법률은 지방 법률들은 텃밭 농사를 못하게 막았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운동이 벌어지면 분홍들이 다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텃밭 농사라든지 작업자들이 강화되면 농협에서 먼저 가장 문제를 겪습니다. 그리고 유통을 도시장터 같은 걸 문제를 만들면 거대 조직들이 아까 이제 머그레 아저씨가 이제 압박을 당하듯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소수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친구들도 이런 걸 공감을 해가지고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참 시간이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세상으로 가기에는 너무 할 일들이 많아요. 들어보니까. 왜냐면 지금 시스템 자체가